네, 여러분, 오늘도 방송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방송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좀 사라진 왕국에서 1편에서 진행되었던 얘기를 좀 들려드렸고요. 다시 좀 방송이 끊겨가지고 다시 좀 들어오실 때까지 작가가 이번 작품을 쓰면서 남긴 한마디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소설의 어거스트님, 네,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가장 지금 고민이 굉장히 네트워크가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요. 아직 동영상을 하기에. 그래서 저희 사무실 네트워크도 쓰고 와이브로 에그도 쓰고 있는데, 네, 가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트워크가 자꾸 끊겨가지고 걱정이 되고 있고요. 다른 분들이 좀 더 들어오실 때까지, 네, 서정민님 안녕하세요. 네, 잠깐 이 미야베 미유키 저자님이 이 소설을 쓰실 때 이제 작가 한마디를 남겨주셨는데, 그거를 잠깐 오늘의 파트를 시작하기 전에 읽어드릴게요. 이번에는 농도 짙은 연애 소설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헤이시로와 부인도 결혼하고 꽤 오래 지났지만 사이가 무척 좋습니다. 제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부부입니다.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마르스케와 오만도 무척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토쿠는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계속 소중하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여러 사람의 슬픈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이란 매우 잔혹한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정열이 결실을 맺어 결혼을 하더라도 그 감정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언젠가 식는 것이니까 그 잔혹함과 허무함도 써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미야베 미유키 작가님의 이번 소설을 쓰면서 남긴 한마디예요. 굉장히 의외로 이 소설이 판타지가 아니었나? 라고 하는데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그게 왜 사랑에 대해서였는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면서 좀 느끼실 수도 있고, 또는 이 소설을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잠깐 제가 다시 연결을 하는 동안 유정민님, 홍성빈님, 김승빈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민주님 뭐지 왜 들어와졌지? 누르셨으니까 들어와졌겠죠? 네, 이동훈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라진 왕국에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간에 깜짝 퀴즈를 낼 거니까 여러분들 긴장하셨다가 제가 퀴즈를 내면 빠르게 맞춰주시면 또 선물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아까 그 얘기를 한 것까지는 신이라는 친구가 그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졸라맨을 그리죠. 졸라맨을 그린 상태로 들어갔더니 눈, 코, 입도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열심히 그림책도 찾아가지고 그려보는데, 그 그림 상태로 들어가서는 어딘가 밸런스가 안 맞거나 뭔가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가 학교에서 막 이제 엄청나게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아니죠, 사실. 시로타라는 친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여자애였고요. 이 친구도 이제 학교에 먼저 붙어버린 포스트 수험생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왕따였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하고 함부로 친하게 지내다가는 본인도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친구죠. 네, 김정아님, 한종훈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부터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또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생략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사실 시로타는 미술부고요.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비록 시로타가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 이제 시는 시로타한테 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데생 작품이 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숲속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려넣고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손을 대고 마음을 이입하면 사실 그 그림 속에 투영돼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로타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시로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시로타는 왕따인 친구고 친구도 없는
그런 그림을 좋아하는 소녀인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서 느껴지는 기운도 시로타도 느끼게 되죠. 어제 이곳에서 해가 완전히 지고 언덕이가 캄캄해질 때까지 신은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했다. 이성의 그림 속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려면 시로타의 협력이 필요하다. 제대로 오감이 살아있고 걷거나 무언가를 만지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뛰어서 도망치거나 할 수 있는 인물을 신은 그릴 수가 없다. 하지만 시로타라면 그릴 수 있다. 그 실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열심히 부탁했다. 생각해 볼게 하고 시로타는 늘 그렇듯이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그런데 뭐야? 위험하다는 건? 이제 시로타한테 그림을 부탁했더니 시로타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죠. 무슨 뜻이야? 목적을 모르겠어. 시로타는 눈썹을 찌푸렸다. 남자 같은 굵은 눈썹이다. 이상해. 뚫어져라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신은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다. 그래, 이상해. 애초에 그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가능해. 그 부분이 슈퍼내추럴이야. 그런 걸 상대로 뭔가 생각해 봐야 소용없어. 시로타는 생각 놓지도 않는다. 신은 시로타를 바라보다가 노려보았다. 이제 됐어. 나 혼자 어떻게든 할게. 하지만 이 일을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냥 두지. 도중에 시로타가 날카롭게 가로막았다.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야. 시로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마주 노려보니 무섭다. 시로타의 눈에는 소위 박력이 있다. 네, 제가 이렇게 문학을 읽어드릴 때 가끔 혼자 발연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신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그림 발견한 친구고 시로타라는 여자 주인공이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신이 시로타한테 부탁을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신의 플레임은 신 오가키인데 이제 그 시로타라는 친구가 물어봅니다. 오가키, TV 게임 해? 이쪽은 전력을 다해 거북스러워하고 있는데 시로타는 아무 일 또 없었다는 듯이 단조롭게 그런 것을 묻는다. 조금? 마니아는 아니야. 시로타는 또 손가락들을 비벼서 데웠다. 나도 마니아는 아니야. 하지만 그 그림은 TV게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가상현실이라고 시로타는 말했다. TV게임은 플레이어를 즐겁게 해주는 게 목적이야. 괴물을 쓰러뜨리거나 퀘스트를 하는 거라도 그냥 그 안의 세계에서 느긋하게 살면서 친구를 만들기만 하는 거라도 목적은 오락. 그건 나도 알아. 시로타의 시선이 또 날카로워졌다. 그럼 이 그림의 목적은 뭐지? 무엇 때문에 사람을 불러들이는 건지 오가키 넌 알아? 네, 그래서 이 시로타라는 친구는 굉장히 의심이 많고 신중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오가키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자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신은 입을 삐죽거렸다. 몰라. 아직 그림 속에도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들어갔다가 무슨 일 있으면 어쩔 거야? 위험한 거면? 돌아올 수 없게 되면? 그런 거 생각해봤어? 시로타, 넌 그런 타입이었구나. 음모론자라고 해야 하나? 에이즈는 생물 무기라는 둥, 정부가 몰래 국민의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다는 둥. 시로타가 눈을 가늘게 떴다. 오가키야말로 그런 거 잘하네. 한 방 먹었다. 네 말대로 그림 속에 들어가려면 그림을 맞는 아바타를 만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거 위험할 것 같아. 분명히 말하자면 난 무서워. 표정과 말투로 보아서는 시로타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신에게는 시로타의 지금 표정이 더 무섭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 약간 시험해보는 것 뿐이니까. 시로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다. 그림은 작가의 영혼을 비추는 거야. 아마 무의식 중에 그런 거겠지만 이때 시로타는 무릎 위에 스케치북을 가볍게 어루만졌다. 그리다만 스케치, 황량하고 싸늘한 이 광장의 풍경. 거기에도 시로타의 영혼이 비추고 있을까? 그림 속에 들어간다는 건 작가의 영혼 속에 들어간다는 거야.
어느 뭐로 보나 미술부 중학생이 할 만한 말이다. 그러니까 그건 과장이라니까. 네. 네. 심정현님, 그 소리가 안 난다고, 취하셨다고, 정현학님이 회식하고 지각하셨다고. 네, 심정현님. 아, 진짜요? 여자친구랑 헤어지셨다고? 이 소설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들어가니 많이 시로타와 시는 한참 동안 실갱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걱정은 또 한 가지가 있죠. 선생님이든 경찰이든 은행원이든 어른들한테 말하는 건 안 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진전되지도 않은 채 그림을 뺏기는 게 고작일 거야. 너도 나도 수업 노이로제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신과 시로타는 이 그림을 그려서 이 안에 들어갈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싸우게 됩니다. 손으로 가방을 누르고 발길을 돌리려고 했을 때 이제 신이 나 됐어. 이제 부탁 안 할게 라고 떠나려고 하자 이제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시로타가 한숨을 쉬면서 무릎 위에 스케치북을 뒤집었다. 오각기를 그리는 건 싫어. 무슨 일이 있을 때 뛰어서 도망치는 거 잘 못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이거라면 좋아. 좋다거나 할까? 그나마 나. 작으니까 눈에 띄지 않고 하늘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간까지의 히스토리에서 그 신이 시로타 그림을 잘 그리는 시로타한테 나 여기 들어갈 수 있게 그려줘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는데 시로타는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스러운 위치로 여기 들어가서 목적이 뭐가 있을까라고 경계를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로타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옵니다. 시로타는 팔을 움직여 스케치북을 빙글 돌리더니 신 쪽으로 내밀었다. 하얀 페이지에는 작은 스케치가 몇 개 그려져 있었다. 작은 새다. 꼬리가 길고 날개와 머리 꼭대기가 검다. 부리도 가냘픈 귀여운 작은 새다. 산제비. 시로타는 말했다. 이걸로 시험해 볼 거라면 그려줄 수 있어. 작은 한 쌍의 날개로 바람을 가르고 수비를 선회하고 고성의 첨탑으로 날아간다. 고성이 있는 세계에서 신은 작은 새가 된다. 네, 그러니까 그 고성이 있는 그림에 이 시로타는 깊이 혼자 생각을 하면서 새로 그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새를 그려놨기 때문에 새로 접속을 하면 그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저녁에 화두는 이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헤어진 정현신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보내고 있네요. 네, 이유리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책을 읽더라도 여러분이 우리 정현님을 좀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시로타가 사실은 관심이 없고 경계하는 듯하지만 굉장히 성에 접속하는 것에 관심이 있죠. 성그림에 접속하기 위한 조건은 밤이나 낮이라든가 하는 특정 시간대가 있는 게 아니야. 개인차가 있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그림에 접속하려고 하는데 이 밤에만 되는 건가? 어떤 상황에서 되는 건지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로타라는 친구가 발견을 하게 되죠. 너와 나의 경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 조용했다는 것. 정적이라고 시로타는 말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위에서 거리의 소음이나 생활 소음 같은 것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구나. 조용함에 둘러싸여 고성을 에워싼 숲의 나무들이 술렁거림을 듣는다. 그러지 않으면 그림 속 세계에 접속할 수 없다. 그것이 열쇠인가?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림에 접속하는 환경은 조용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빠르게 그림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시로타라는 친구가 콩알만큼 작은 산제비를 그림 속에 그려주죠. 그걸 통해서 신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줍니다. 네, 김현지님 안녕하세요. 네, 고성과 숲의 축적을 맞추었기 때문에
처럼 작은 산제비다. 하지만 충분히 정밀하다. 그런데 잠시만요. 그래서 신이 그 시루타가 그려진 산제비 속에 이제 조용할 때 손을 얹어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림으로 들어갔을까요? 신은 산제비가 되어 있다. 숲에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앉았다. 그래서 나무 잎에 그려진 산제비를 통해서 신은 그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은 날아올랐다. 숲 위로, 푸른 하늘 가까이로, 흐르는 구름 틈새로 햇빛이 비춰든다. 눈앞에 그 고성의 첨탑과 돔이 있었다. 저기에 존재하고 있다. 확실하게 존재한다. 됐다. 신이 이제 그 그림 속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루타는 신을 흔들어 깨우죠. 왜냐면 신의 육체는 그림의 이쪽에 있고 신이 집중을 해서 그 그림에 들어가는 순간 그 그림 속 상황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시루타가 흔들어 깨우니까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나 날았어. 날 수 있었어. 정말로 날았어. 굉장해 라고 신이 흥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그려서 그림 속으로 들어갔던 시도가 성공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나 한 번만 더 갔다 올게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림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신은 다시 고성의 세계에 펼쳐진 하늘로 날아오른다. 자, 날자. 이번에는 크게 비상하는 거다. 날개를 펴고 바람을 움켜잡는다. 그렇다. 그러면 된다. 날개짓을 해. 주위의 풍경이 흐르며 녹아든다. 바람과 구름과 푸른 하늘과 햇빛. 신은 급상승한다. 조금 지나치게 급하다. 날갯짓을 하려고 한다. 날개가 움직이지 않는다. 뭐야 이거? 바람을 타고 바람을 가르고. 아니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발연기. 기류에 휘말린 것이다. 점점 상승해 간다. 빙글빙글 돌고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네. 정현님, 네, 댓글을 달면 기록에 남는데 나중에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끊기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네, 제가 몰랐는데, 네, 정현학님 죄송합니다. 문학을 읽을 때 약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림 안에서 산제비가 돼서 막 날아오르던 신이 돌멩이처럼 떨어집니다. 초조해서 날개를 펼치려고 해도 기압을 이길 수가 없다. 균형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도 중력은 당해낼 수가 없다. 산제비 신은 고성의 첨탑을 스치듯이 하며 떨어져 간다. 그때였다. 신의 눈동자, 산제비의 작은 눈동자가 그것을 보았다. 10분의 1초 정도 사이에 지나간 풍경. 첨탑의 작은 창, 튼튼해 보이는 격자 사이로 작은 얼굴이 보였다. 하얀 옷, 검은 머리카락, 얼굴 양쪽으로 들어올린 손도 보였다. 격자를 잡고 있었다. 신은 소리를 지르면서 낙하한 뒤 스케치북 앞으로 돌아왔다. 신이 이번에는 시로타의 두께를 움켜쥐고 있다. 아플 정도로 세게 움켜쥐고 있다. 숨을 쉬기가 어렵고 얼굴이 땀으로 젖었다. 혀가 꼬여서 말을 할 수가 없다. 가슴이 괴롭다. 시로타, 사람이 있었어. 죄송합니다. 그 고성의 첨탑 창을 통해 어린 여자아이가 바깥을 보고 있었다. 네. 그래서 신이 작은 새가 되어서 산제비가 되어서 그림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열심히 날갯짓을 하고 자유비행을 하다가 또 기류에 휩싸여가지고 아직 처음 나는 새니까 잘 비행을 못하는데 그 와중에 그 성에 있던 고성을 바라보게 되고 그 고성의 창문 안에서 어떤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이 소설을 관통하는 주요한 기복인 것 같아요. 네, 정현학님 감사합니다. 발연기 안 하도록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구하러 가야 해 하고 신은 주장했다.
그 탑 속에 작은 여자아이가 갇혀 있어. 구해줘야 해. 정말로 그런 여자애가 있었어? 순간적인 일이었으니까 네가 잘못 본 건지도 몰라. 분명히 봤어. 만일 있다고 해도 갇혀있다고 단정 짓는 건 글쎄. 하지만 양손으로 이렇게 격자를 움켜쥐고 있었단 말이야. 어린아이는 창문으로 밖을 볼 때 자주 그렇게 해. 그 애 울거나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 실컷 말다툼을 했다. 그럼 확인하고 오면 되잖아. 한 번 더 구성에 보내줘. 안 돼. 이걸로 중지. 네, 이제 현실로 돌아온 신이 시로타랑 싸우게 됩니다. 나는 그 그림 안에 성 속에서 여자아이를 봤단 말이다. 나는 그 아이를 구하러 가야 한다. 하지만 시로타는 굉장히 신중함이 많은 성격이죠. 네가 다시 돌아갔다가 무슨 일이 생길 줄 아니? 그러니까 너 이제 더 이상 그림에 오늘 들어가면 안 돼. 라는 것 때문에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알 수 없는 세계에서 작은 여자애가 혼자 있다고. 그것만으로도 예산 일이 아니야. 누군가 가줘야지. 안전한지 어떤지 봐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시로타 참 차갑네. 그러니까 네가 따돌림을 당하는 거야. 네. 근데 우리 시로타라는 친구는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잖아요. 근데 이 말이 너가 그러니까 따돌림을 당하지. 이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됐겠죠? 신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시로타는 끊겼다. 화가 나서 이성이 끊긴 것이 아니다. 신과의 연결이 끊겼다. 그래, 그럼 됐어. 나는 손 뗄래. 라고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줬던 시로타라는 친구가 이제 손을 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하고 제가 오늘 깜짝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깜짝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에게는 이 걸 온 더 트레인이라는 북플리오에서 나온 소설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답변을 남겨주신 분들께 가급적 빨리 남겨주신 분들께 그 선물을 드릴게요. 질문은 미야베 미유키, 이 소설과 이유와 여러 가지 이 일본의 추리와 미스테리 소설을 남긴 이 미야베 미유키 작가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답변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한 분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 달아주세요. 네. 박건비님은 여자라고 해주셨고 다른 분들도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상처가 주는 말을 던졌죠. 그 신이. 그렇지만 다음날 학교 와가지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과를 하려고 계속 시로타를 기다리는데 시로타가 그날따라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학교에 학생도 얼마 안 되는데. 네, 여러분들 부지런히 답변을 달아주기 시작했고요. 김승빈님, 너무 많이 달아주셨기 때문에 정답은 마지막에 발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자, 남자, 반반씩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정답은 마지막에.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학교에서 그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안 보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던 옆반 남자애가 마침 화장실을 가려고 한다. 신은 다가서서 말을 걸었다. 말을 걸었더니 이 남자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가키, 아직 학교에 나오고 있었구나. 고등학교가 결정됐으니까 곧장 봄방학에 들어간 줄 알았어. 신의 존재감도 이 정도다. 그러니까 학교에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갑자기 우리의 그 시로토가 안 보이는지 근데 그런 풍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다. 이 친구 왕따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인지 이제 좀 조사를 하려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3교시 때 우리 반은 자습했는데 뭔지 모르지만 에모토가 시로타한테 열받아서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댔어. 그랬더니 시로타도 안색이 달라져서 교실을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오사가 옆에서 다리를 내밀어 시로타의 발을 걸었다. 시로타가 넘어지자 교실 전체가 폭소했다고 한다. 이 그림을 도와준 시로타라는 여자친구가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발을 걸어서 넘어졌는데 그래도 시로타는 묵묵히 일어서려고 했는데 그걸 오사가 걷어찼어. 찼다니 얼굴 제대로. 깨끗하게 발길질이 먹혀서 말이야. 시로타가 코피가 나서 난리가 났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 신이라는 친구는 시로타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시로타는 지금은 돌아오지 않은 걸 보면 집에 간 게 아닐까? 얼굴을 제대로 걷어차여 코피가 났다. 다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게다가 여자의 얼굴이다. 그런데 뭐야 그 말투는? 신의 표정을 눈치챈 모양이다. 역시 구가도 조금 진지한 얼굴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친구인 구가한테 야 도대체 시로타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했더니 얼굴이 걷어차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어디 갔냐라고 했더니 시로타네 집 병원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면 제대로 진찰을 받을 거야. 신은 몰랐다. 시로타네 부모님 의사야? 시로타 외과병원이라고 낡고 더러운 곳 성털 공원 뒤쪽에 있어. 그 말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은 시로타한테 사과를 하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시로타가 안 보이고 뭐 시로타에 대한 얘기가 들려가지고 친구한테 알아보니까 왕따를 당해가지고 얼굴을 걷어차여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신과 시로타의 이제 약간의 러브라인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로타는 자기 문병을 가야 되나? 자기가 너가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지라는 심한 말을 했으니까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 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찾아가서 시로타가 여기 왔었나요? 친구인데 우리 반인데 조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로타가 지금 여기 없고 집에 들어가 있다. 집으로 가봐 라고 병원 사람들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로타는 내 문병 같은 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뻘쭘하니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병원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상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코가 부러졌다거나 눈을 다쳐서 실명할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사태는 아니었다. 그걸 알았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시로타를 만나도 거북할 뿐이었다. 집에 가자. 다만 돌아가는 도중에 시로타 집 앞을 지나가도 딱히 부자연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니까. 사실은 신도 그 앞에 가보고 싶은데 만약에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집 앞에 지나가고 보는 거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얘기보다 우리 미야베 미유키 작가님이 남잔지 여잔지 여러분들 엄청난 그 토론이 벌어지셨네요. 네, 그래서 일단 신이라는 친구는 남자고 시로타라는 친구는 여자죠. 그랬는데 알고 가서 집에 봤더니 시로타네 집이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딱 집 앞에 갔다가 아 시로타 부잣집 아가씨였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시로타네 집 앞에서 그 시로타네 담임 선생님이랑 그 시로타네 집 앞에 딱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랑 교장 선생님이 거기에 몇 번이나 꾸벅꾸벅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그 집을 나오는 모습을 발견을 해요. 근데 이제 마주치기 싫으니까 뒤로 딱 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숨었을까? 신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른 세계에 갔는데 거기에서 발견한 여자애를 구해야 한다. 저런 어린아이를 혼자 내버려둘 수 없다고 난리를 치며 시로타를 곤란하게 했는데 그런 건 연기가 아니었다. 현실과 상관없으니까 기세 좋게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었고 어떤 생각이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의 본질은 오기가 없어서 모두에게 따돌림 당하고 있는 시로타 다다미와 친하다고 여겨지는 게 싫은 것이다. 무서운 것이다. 귀찮은 것이다. 자신의 사정 때문에 시로타의 실력을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고 나는 산제비보다도 더 하찮다 라고 혼자 스스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사자 집안이 다 잘 살죠. 시로타는 의사 집안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신과 시로타의 러브라인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신은 굉장히 츤데레적인 측면이 있죠. 이 시로타한테 미안한 마음과 그런 거를 이제 쫓아가서 미안하다고 하려는 마음이 있음에도 시로타가 왕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긴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신은 시로타라는 여자의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장면에서 이제 시로타는 안대를 하고 있어요. 눈을 차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때 또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랜 시간 왕따를 겪어봤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려서 이번에는 둘이 같이 그림 속으로 들어갈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병업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시청 중인데 제가 있는 곳도 위험해요. 네, 회사가 이 시간은 다 위험하죠. 네, 기승전 러비 예상된다고 김승빈님. 네, 이 소설이 좀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브라인이 있다는 거. 사실은 그 판타지 같지만 러브라인을 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사실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더 재밌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되게 대놓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자기의 감정을 숨기면서 사랑을 하거든요. 뭐 그 얘기는 일단 조금 패스하고 이제 말합니다. 오가키, 너 아직도 그 성에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다면 좋아. 그랬더니 그 시로타라는 여자아이가 그래 그럼 이번엔 내가 갈게. 가서 조사해보고 오겠어. 시험해보자고 상의하고 싶었거든. 내가 가서 무사히 돌아온다면 다음에 네가 가면 돼.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어. 이제 미적지근한 방법은 쓰지 않을게 라고 했다. 처음부터 인간을 그리겠어. 사람의 다리로 걸어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을지 시험해볼래. 탑에 올라가서 만일 정말로 작은 여자아이가 있으면 말을 걸어서 사정을 들어봐야 해. 작은 새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건 그렇지만 갑자기 뭐야? 속으로 시는 생각하죠. 그렇게 신중하더니 이제 시로타한테 말합니다. 왜 그래? 너 무서워했잖아. 깊이 들어가는 건 네가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시로타가 나도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가서 확인하고 올게.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나라면 괜찮아. 만일 거기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돼도 상관없어.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네, 이제 시로타가 이렇게 말하는 배경은 자기가 왕따니까 자기가 죽어도 신경 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장면에서 또 러브라인 형성이 되는데 신이 화를 냅니다. 정말 화가 나. 무슨 그런 지멋대로인 말을 하는 거야. 거기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돼도 상관없다고? 네, 그러십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바보야? 어디 가서 사라져 버리고 싶다면 나랑 상관없는 곳에서 해줘. 그 고성을 이용하는 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그건 내가 발견한 장소야. 너 좋을 대로 하게 두지 않아. 라고 시로타한테 엄청 신이 버럭 화를 냅니다. 이 남자 굉장히 츤데레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계속해서 러브라인이 형성이 돼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이제 시로타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렇게 박력 있게 말할 때도 있구나. 하지만 날 다담이라고 부르는 건 친한 척 하는 것 같으니까 그만둬.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둘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오글거려요. 네, 저도 오글거려요. 그러면서 꼼꼼하게 시로타의 성격답게 준비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시로타가 신과 시로타의 아바타를 고성의 스케치에 그려야 되는데 얼마나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하냐면 그냥 그 사람을 디테일한 비율로 그릴 뿐만 아니라 복장과 장비도 신경 써서 준비합니다. 네가 산제비가 돼서 날았을 때 그 성을 둘러싼 공기는 차가웠어? 전혀 기억이 없다. 새는 깃털을 입고 있잖아. 기억나지 않는 거구나? 그럼 됐어. 우선 더우면 벗으면 되게끔 여러 겹 입혀놓을게. 신발은 운동화가 제일 좋아. 라고 한다. 먼저 말해두겠는데 나는 사실파야. 이참에 실물보다 멋있게 그려달라거나 역삼각형 몸매로 해달라고 요청해도 무리수야. 별로단. 겉모습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하지만 그쪽에서는 전사가 되는 편이 이래저래 든든하지 않을까? 시루타는 코웃음을 쳤다. 화살이든 총이든 엑스칼리버 덱 같은 대검이든 그리긴 그릴 수 있어. 하지만 애초에 사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적 같은 게 나타났을 때 그런 공격이 통하는 곳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어.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몸을 그려놔야 되고 여차할 때는 한달이면 도망갈 수 있게 해두는 게 상책이야. 라고 말하면서 배낭 속에 굉장히 디테일한 준비물들을 다 넣어놔요. 손전등, 물병 이런 것들을 다 그려놓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림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것들을 모두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벌써 또 지금 시간이 35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친구들이 그림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부터 일단은 시루타가 또 이 친구들을 굉장히 축적에 맞게 디테일하게 그려놓겠죠. 비율이나 뭐 팔다리 비율이나 이런 것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너무 높이 떨어지지도 않게 그려놓고, 반향 속에 잔뜩 들어있는 것도 그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대서 감정을 이입하면 그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민두끼님, 시루타는 이성적인 캐릭터, 네, 굉장히 꼼꼼한 엄마 같은 캐릭터죠. 쉬는 감성적이면서 이기적인 캐릭터다 라고 했는데, 또 뭐 나름 멋있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들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데, 자칭 사실파도 거리감을 틀릴 때가 있나 보다. 숲과 나무들 사이로 신과 시루타는 뛰어내렸다. 대단한 높이는 아니다. 1m 정도일까? 그래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랐다. 그러니까 이 시루타가 조금만 요만큼만 그 높이를 벌려가지고 그렸어도 그림 속으로 딱 들어갔을 땐 축적 때문에 1m 상공에서 이렇게 팍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시는 착지할 수 있었지만 시루타는 엉덩방아를 찧었다. 시는 얼굴을 찌푸리며 일어서는 시루타에게 말했다. 1점 감점. 미안, 그 스케치 숲의 가장자리는 그려져 있지 않아서 나무 높이가 짐작이 안 갔어. 시루타는 바지 엉덩이를 탁탁 털고 있다. 그 동작이 지극히 자연스럽다. 경이적으로 자연스럽고 매끄럽다. 시는 양손을 흔들흔들 흔들고 그 자리에서 발을 굴러보았다. 아직 확인할 수 없는 미각 이해의 감각은 모두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숲의 나무들의 온화한 숲삭임, 바람은 축축하게 습기를 머물고 있고 희미하게 이끼 냄새가 난다. 시루타, 역시 실력이 좋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배낭을 또 이제 이 시루타가 그려준 배낭을 열어봅니다. 역시 배낭 안에는 페트병에 든 물, 휴대용 비닐 우비, 작은 초콜릿과 크래커 상자, 일회용 화장실 키트, 손전등과 핫팩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숲을 이 두 친구가 탐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의 목적은 고성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구축하는 게 목적이죠. 네, 정현아님 1점 감점이라고. 일본 소설들은 깨알같이 대사 하나하나가 오글거리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또 반대로 말하면 약간 그런 달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루타는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캐릭터죠. 근데 이제 시루타는 들어와서는 굉장히 신납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여기는 정말로 작가의 영혼 속인 거야. 시루타는 곱씹듯이 말했다. 이런 장소를 존재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이곳을 그린 거야. 눈을 빛내고 있다. 시루타 신났네. 그렇게 움찔거리더니. 과거에 얽매이는 있는 건 남자답지 못해. 작은 시냇물을 따라 둘은 다시 고성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하늘은 맑다. 공기가 좋다. 하지만 나아가도 변함이 없는 숲의 풍경에 신이 조금씩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을 무렵 삐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손가락 피를 잘 못 불어서 삐라는 손가락 피리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는 손가락 피리 소리인 거죠. 그래서 저쪽에 가도 될까? 저쪽에 누군가 있어 라고 하고 그쪽 방향을 향해서 허둥지둥 뛰어갑니다. 그게 막 뛰어가다 보니 시루타는 사면 꼭대기까지 가자 무언가에 얻어맞은 것처럼 정지했다. 신은 허둥지둥 따라잡았다. 사면을 내려간 곳에 오솔길이 나 있었다. 숲속을 비스듬히 오른쪽으로 가로지르는 느낌이다. 길을 따라 노란 수선화가 무리지어 피어있다. 거기에 수선화의 노란색을 그대로 투영한 듯한 옷차림을 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남자가 보인다. 그래서 이 노란색 작업복을 하고 그 굵은 벨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장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남자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또 다시 손가락 피리 소리를 불어요. 이것도 남자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신과 시루타를 향해 달려왔다. 둥글둥글한 몸으로 대굴대굴 구르다시피 하며 달린다. 가까이 오니 대놓고 웃는 모습이 보였다.
야 하고 기합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인사하는 것임을 안 까닭은 남자가 굴러오듯이 경사면을 올라와 신의 양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손을 잡고 바쁘게 위아래로 흔든다. 겨우 만났네. 야 너희. 시로타는 글자 그대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다. 어디에서 왔니? 어떻게 왔어? 너희 둘뿐이야? 신의 손을 놓더니 이번에는 시로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악수하는 형태로 또 위아래로 흔든다. 기쁜데? 혼자서 희색이 만연한 채 멍하니 있는 시로타의 손을 놓는가 싶더니 멜빵 바지 가슴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다. 금속으로 된 작은 소형 휴대전화 같은 것이다. 멜빵 바지를 입은 남자는 그 스위치를 누르고 입가에 가까이 가져가더니 명랑한 말투로 말했다. 탐험 개시 10일째. 처음으로 다른 여행자들과 조우. 티네이저 2인조다. 너네 이름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 어쨌든 겨우 동료를 발견했어. 이 기쁨을 기록해둬야지. 스위치를 끈다. 그 무렵에 대해서야 신은 겨우 이해했다. 저 금속으로 된 것은 IC 레코더다. 인사도 하지 않고 갑자기 그래서 미안해. 하지만 기뻐서 말이야. 여기는 나밖에 없는 건가 하고 포기하려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 40살이 넘었을 것 같은, 아니 느낌으로 보아 50살 가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수염 깎은 자국이 짙은데 눈썹에는 백발이 섞여 있다. 전체적으로 통통해 보이지만 살이 처진 체형은 아니다. 단단하게 통통한 타입이다. 사람들은 나를 파쿠씨라고 불러. 나도 그 편이 익숙하니까 그렇게 불려주렴. 또 머리를 꾸벅 속인다. 이때는 정중하게도 오른손으로 검은 모자를 벗었다. 머리 꼭대기가 깨끗하고 둥그렇게 탈모되어 있었다. 이 고성의 세계에 먼저 와있던 손님은 진짜 아저씨였다. 네. 그래서 저는 총 이 소설이 5부까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소리랑 싱크랑 안 맞는다고? 오늘 좀 네트워크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 불편하셨겠네요. 일단은 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이 고성의 대생, 2장이 탑석의 공주님, 3장이 탐색 동료, 4장이 성주로 내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2부를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기승전결로 치면 기승까지 읽어드렸을 거예요. 읽어드린 분량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깨알 같은 그 일본 소설의 디테일한 재미를 굉장히 그냥 놓치고 스토리를 위주로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느끼셨을지 아니면 제가 너무 띄엄띄엄 읽어드려가지고 어떠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승비님은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면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네트워크가 좀 안 좋은가 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제 왕국의 성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굉장히 재미있는 설정. 그림 속에 내가 그 실물만큼 그려 넣으면 그 그림 속을 탐험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그 전개되는 소설이었는데요. 미야베 미유키 소설이 굉장히 쫀쫀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루할 틈이 없이 제가 사실은 저는 띄엄띄엄 읽어서 오히려 더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밑줄을 굉장히 많이 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소설 안에서 전개되는 미묘한 감정선, 담담하게 묘사하는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이 되게 담백하고 재미있게 담겨져 있으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라진 왕국의 성을 또 끝까지 한번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혹시나 미야베 미유키의 다른 소설을 또 읽어보신다면 그 재미가 또 더욱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아까 마지막 부분에 지금 네트워크가 안 좋아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중간에 많이 나가셨는데 저는 웬만하면 30분 이내로 방송을 하려고 오늘 또 앞부분에서 좀 끊겨가지고 실제로는 거의 1시간 가까이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짧은 시간 안에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욕심이 하나 더 많이 했는데 내일은 또 더 다른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 발표해야죠. 네, 미야베 미유키 작가님은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라고 답변 남겨주신 분들께 중에 한 분께 이 걸온 더 트레인을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얼른 주무시고요.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